안녕하세요. 저는 퍼실 수학학원 고등부 강사 유진호라고 하고요. 오늘은 예일여고 미적분 기출 분석을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제일 궁금해할 전반적인 난이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시험 난이도는 이렇게 말하면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솔직히 나는 좀 쉬웠다라고 생각해요. 쉽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학교 시험지랑 비교해 볼 수도 있겠지만 예일이 가지고 있었던 난이도에 비해서 쉬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2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는 풀어봤잖아. 그러면 이번 거는 그래도 조금 풀리는데 라는 느낌으로 아마 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난이도가 낮다라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 얘는 사실 문제의 구성을 봐야 되는데 얘가 수능 특강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다. 첫 페이지가 1번부터 이제 7번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 여기 들어있는 모든 문항들이 전부 다 이제 수능 특강에서 한 번씩은 봤던 문제였지 않을까. 다만 계산 과정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뭐 알고 있다고 해서 바로 쑥쑥 풀리지 않았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거기서 이제 아마 점수가 좀 결정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대다수의 문제가 이제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가 이렇게 높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고, 특히 또 세 번째는 예일 시험이 역시나 도형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걸 예상했지. 역시나 그러했고 해서 이 도형 문제들이 그래도 한 번씩은 좀 봤을 법한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건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1등급이 너무 인원이 적다 보니까 아마 95점 정도는 돼야 1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고 그래도 한 80점대 정도까지는 잘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이건 이제 좀 상위권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중위권 정도 되면은 이제 여기까지 지금 다른 거 다 빼고 여기 있는 것만 다 맞춰도 얼추 계산했을 때 한 70점은 나오거든. 딱 이게 기준이지 않을까? 근데 본인이 도형 문제 시험장에서 만나니까 좀 어색해서 못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수능 특강에 있던 문제들 숫자가 좀 바뀌면서 계산이 어려워진 것도 있지만 뭐 서술형 쓰다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적어도 한 60점까지는 맞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기본 딱 커트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난이도랑 시험은 이런 식으로 조금 나왔었고요. 그러면 문제를 조금 풀어보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글씨를 잘 못 쓰지만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조금 글씨를 썼어요. 이 문제 왜 푸냐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위권 학생들 기준으로 여기까지를 풀었냐 안 풀었냐에 따라서 중위권끼리의 좀 레벨이 좀 갈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또 연습도 많이 하는 건데 도형 문제가 잘 안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은근히 많이 틀렸더라고. 그래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열심히 읽으면요, CD가 EAB라고 해요. 길이에 대한 단서가 나왔는데 문제에서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삼각함수의 값을 찾으면 되니까, 어차피 삼각함수 값은 비례식으로 결정이 되니까 그냥 값을 결정을 하자. AB를 1이라고 가정을 하면 C부터 D는 2라고 쓰면 되겠지? 1대 2니까. 하고 여기가 수직이다라고 하는 조건을 확인을 했고요. 선분 BC는 2대1로 내분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미지수를 놔야겠네. 그럼 여기가 X라고 두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2X라고 쓰면 되겠다. 하고 여기는 4분의 파이였을 때 너의 값을 찾아봅시다. 하면은 CDE가 어디인가? 여기구나. 여기를 세타라고 주겠습니다. 세타를 찾을게요. 일단 이 문제 보는 순간 각 두 개에서 탄젠트 물어봤으니까 바로 덧셈 정리 문제겠구나라고 판단은 했을 거고,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너의 비율값을 찾으러 가면 되겠다. 일단은 탄젠트 세타를 먼저 정리해 볼까요? 탄젠트 세타는
이렇게 쓰면 되니까 2분의 x라고 쓸게요. 두 번째 단서는 이제 요거 전체에 대한 탄젠트 값을 찾을 거니까 어떻게 할까? 여기 수직이었으니까 이렇게 그어버릴까? 그럼 여기도 수직 하면서 요 전체 각에 대한 탄젠트를 정의하면요. 요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쳐다보면 1이겠지. 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요 삼각형 쳐다볼게요. 요거에 대한 탄젠트를 쓸어 가면 탄젠트 4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하고 1대에 요 길이 전부 다 쓸 거니까 3x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3x라고 쓸게요. 여기까지 했으면 사실 풀이는 다 끝났지. 덧셈 정리로 마무리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 한번 해볼까? 계산을 하러 가면 덧셈 정리 쓸게요.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쓸게요. 2분의 x에다가 1 마이너스 이제 둘이 곱한 거 썼으니까 2분의 x를 썼고요. 는 3x 이렇게 이항시켜서 방정식 풀면 될 것 같아. 계산은 생략할게. 이 문제는 내가 뭐가 제일 안타까웠냐 라고 하면 일단 요 각에 대한 탄젠트 값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직각삼각형 생각해 봤어야 되지 않나? 이거 좀 쉬운 문제를 좀 틀려서 하나 풀어봤고요. 하고 요거 확인 안 했구나. 여기 단이란 게 있었지? 요거는 내가 찾아놓은 미지수에서 확인을 해보자. C부터 D라는 값은 2로 써놨고요. C부터 E라고 하는 값은 X로 써놨으니까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양변 1 나눗셈 시키면 X가 1보다 작습니다. 아마 여기 2차 방정식 풀면서 X값이 2개 나올 텐데 그 중에 1보다 작은 걸 답으로 쓰면 되나봐. X값 찾은 다음에 탄젠트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지. 여기까지가 그냥 별로 어렵지 않잖아. 충분히 했던 거잖아. 그지? 근데 요거는 내가 이번에는 보기도 다 써놨거든?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우리 시간이 없고 하면 많이 찍을 수 있잖아. 솔직히 이거 시간 내에 다 푸는 친구들 몇이나 있겠어. 사실 난 거의 없다고 봐. 하면 일단 찍을 거면 이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세타라면 하면 여기가 세타잖아? 이 세타가 여기가 45도거든? 그럼 얘가 45도가 되면 어떻게 돼? 이게 45도가 되면 이거 수직이잖아. 그럼 이 선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겠지. 응? 그럼 평행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내려와서 이렇게 A라는 점을 찍을 수 있으려면 이 세타는 45도보단 작아야 돼. 탄젠트에 45도 넣으면 1 나오잖아? 그치? 45도가 들어가면 답이 3이었을 거야.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 45도보다 작아야 되잖아. 찍어도 뭘 찍어야 돼? 이걸 찍어야 되지 않을까? 이상한 얘기를 해버렸네. 잠깐 생각나서 얘기를 했고, 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가 연습했던 거 그대로 문제풀이 할 수 있다.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하나 풀었고요. 두 번째 문제를 보러 갈게요. 13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3번을 푸는 이유는 우리가 객관식이 14번까지 정도 나왔잖아.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경험상 13번과 14번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돼서 주로 대다수의 친구들이 읽어보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찍어서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시험장에 가잖아. 근데 이번 13번이 좀 그런 틀을 좀 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많이 쉬워가지고 13번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1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야는 일단 글이 너무 길어서 필요한 단서만 살짝 정리를 했어요. A부터 B까지를 지름으로 길이가 2였대요. 하고 여기 써있는 AC랑 OD가 평행합니다 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단서지. 우리가 주로 도형 문제를 풀다 보면 그림의 단서를 알아보기 쉽게 표현을 해주다 보니까 이 평행이라는 거를 종종 놓칠 때가 있어. 평행은 그림 보고 확인할 수 없고 글을 보고 확인해야 되니까 해서 요거를 잠깐 써놓으면 AC 요 녀석과 OD 요 녀석
이 평행합니다 라고 쓰고 시작을 하고요. 세타가 CAB라고 한 여기를 세타로 놓겠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 안에 이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 찾으래요. 이건 진짜 많이 한 것 같아. 내접원의 반지름. 요거 찾는 방식은 세변 길이 찾아서 넓이로 계산하는 거. 이거는 내가 방금 한 말을 이해 못했다면 이거는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준비를 많이 안 했구나라고 생각해야 돼. 이거는 기출문제에도 매번 나왔고 아주 중요하게 알고 있을 거라 할게. 잔소리 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하면 문제 풀러 가보겠습니다. 여기 길이 있었고 여기 세타에서 이쪽 도형으로 단서를 가져가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 세타를 잡으면 되겠지?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평행하다 했으니까 얘네가 이루는 요 수직인 각이 여기에도 수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길이를 찾으러 가면 일단 여기까지는 반지름의 길이 1이었을 거고요. 이것도 1이니까 그럼 요 1이라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빼고 싶어요. 저 5부터 2까지의 길이는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코사인 써주면 되니까 얘가 코사인 세타. 그럼 요만큼은 1에서 코사인을 빼면 되겠다. 그럼 이제 여기 찾으러 갈까? 얘는 다시 아래에 있는 요 삼각형에서 여기가 1이니까 얘는 높이 역할 사인 세타. 다 해간다. 얘 찾았고 아래에 있는 얘도 찾았고 그럼 여기 찾으러 갈까요? 요거는 뭐 피타고라스 쓸 수도 있지만 극한계산에서 피타고라스 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할까? 이쪽 길이 1이겠지. 반지름 여기도 반지름으로 1이겠지. 그 2등변 삼각형 만들어지니까 수선의 발 내려봤을 거고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에 대해서 여기 절반 반띵한 거잖아. 수직 2등분선이니까 그 2분의 세타라는 각에 대한 사인 값 써주면 되겠지. 그럼 그게 2개였으니까 요 길이는 2배 사인의 절반각 쓴 거니까 2분의 세타.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답 내려갈까? 하면 2분의 1 반지름의 세변 길이를 더할 거니까 사인 세타 더하기 얘는 반지름 1에서 코사인 뺀 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하고 요 길이 2배 사인 2분의 세타. 이 값은 같습니다. 2분의 1 삼각형의 넓이 쓰겠습니다. 여기 수직인 거 괜찮지?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럼 사인 세타. 높이는 이제 이 노란색 1에서 코사인 뺀 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연산하러 갈까? 나는 반지름이 궁금하니까 이 녀석을 나눗셈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R로 정리된 R세타라는 식은 이걸로 나눗셈 하면 되니까요. 사인 세타 1 빼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2배 사인 2분의 세타 놓고 이거 쓰면 되겠다. 그럼 여기는 다시 사인 세타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했고요. 여기다 4배하고 세타 제곱으로 나눌게요. 나누고 이렇게 묶어서 써야겠다. 세타 제곱 해놓고 여기다가 리미트 극한을 씌워봅시다.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가. 여기는 생략할게. 극한 계산하러 가면요. 요렇게 할게요. 요 1마코랑 세타 제곱 2분의 1로 수렴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상수 4 써놓고 일단 수렴하는 한 세트 찾았으니까 2분의 1 써놓고 나머지 쓸어 가자. 지금 요거 0으로 가는 중이니까 분모 분자를 세타로 나눗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미리 써놨어. 세타, 세타, 세타. 수렴값 바로 쓸어 갈게요. 분자는 1이 나왔을 거고요. 분모 1 나왔고요. 이거 제곱 아니니까 0 나오고요. 요거는 2분의 1에 2 나왔으니까 1 나왔네요.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4니까 답은 1을 쓰면 되겠다.
그래. 이 정도 풀이는, 이거 되게 많이 본 도형 같기도 하지 않니? 연산도 사실 복잡하지 않고, 내접어 보는 순간 접근할 수 있는 방향도 이미 우리가 많이 연습했으니까, 방향도 정해졌고, 길이만 찾아주면 되고, 연산도 자체가 어렵지 않았다 해서 나는 이 13번을 평상시와 다르게 도전했다면 점수가 좀 더 좋게 나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요. 마지막으로 올 14번까지 풀이를 하고 싶었는데 14번 문제 봤니? 나 14번 안 풀 거야. 14번 문제 왜 안 푸는지 혹시 아니? 그걸 알고 있다면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14번이 얘려고 객관식 킬러잖아. 그치? 제일 마지막 문제잖아? 근데 이 제일 마지막 문제가 나는 그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 잘 보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가지긴 했는데 얘가 우리가 학원 교재 퍼실? 시크릿? 아까 봤는데 몇 쪽이었지? 28페이지? 똑같이 생긴 문제가 있지, 그치? 똑같이 생긴 문제가 있어서 아마도 우리의 시험 전략이 이거잖아. 첫 페이지 풀고 가능하면 풀 수 있는 데까지 풀되 막히는 순간 바로 서술형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지. 이거 넘어가면서 문제를 아마 눈이 있으니까 보면서 갔을 거 아니야. 그림 정도 보면서 갔을 거 아니야. 14번 문제를 봤을 때 이거 내가 풀어본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시험에 대한 좀 자신감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해서 14번은 내가 첨삭을 너무 많이 했던 문제라 풀이는 하지 않을게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얘들아, 이번 시험이 뭐 나름 예일여고 자체가 어려우니까 시험지가 뭐 쉽다라고 말하면 좀 기분이 상할 수 있긴 하지만 예일여고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걸 베이스로 말을 한 거야. 이번 시험은 조금 난이도는 쉬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내가 아까 13번 풀어본 거, 그리고 9번 풀어본 거, 그리고 14번도 완전 와 이거 뭐야? 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마 한 번씩은 봤던 그림. 물론 우리가 책에 있다고 해서 거기 있는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갈 수는 없지, 시험장에. 당연하지. 근데 이거 한번 봤던 건데 그럼 거기서 판단을 할 수 있잖아. 내가 이거 풀 수 있어? 아니면 풀 수 없어? 그럼 거기서도 시험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지잖아. 근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 아이들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더 좋은 결과 받지 않았을까? 라는 기대를 조금 했었고요. 물론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해서 이런 바탕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21년도 기출 풀어봤고 작년도 기출인 이것도 풀어봤고 이번에 나온 시험도 풀어봤잖아. 그치? 하면 이거에 대한 방향성을 봤을 때 난이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고 난 생각이 들어. 하면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 대비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기말고사 대비할 때도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 기말고사에서도 내가 걔까지 혹시 다 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좀 자신감?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많이 분석을 할 거 아니야. 무슨 유형이 중요하고 어떤 연산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그런 건 사실 당연히 하는 거잖아. 그치? 당연히 하는 건데 우리가 이번 시험과 지난 기출들을 봤을 때 객관식에서 제일 어렵다는 13, 14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 나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해서 기말고사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 일단 첫 번째는 공부하는 자세잖아. 자신감이야. 시험이 많이 쉬워지고 있어. 기출문제 당연히 분석하면서 이거보단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 라고 자신감 갖고 하자. 할 수 있다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기말고사 자체가 시험 범위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우리 이 도형 문제가 많이 나올 거 예상하고 준비했지. 그러면 기말고사도 우리가 이제 기본 베이스가 준비가 된다면 내가 어느 유형이 중요하다고 또 알려줄 거 아니야. 하기만 하면 돼. 그래고 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 정도만 추격할게. 자신감 갖고 하자. 시험이 많이 쉬워진다. 기출에 비해서 난이도가 낮아지고 있으니 열심히 하면 된다. 그리고 굳이 전략을 얘기하자면 이건 시험 전략이라서 간단히만 얘기할게. 역시나 첫 페이지 그리고 서술형 이것만 다 맞춰도 사실 70점은 확보가 되는 시험이다. 근데 첫 페이지와 서술형에 있는 문제는 전부 다 수능 특강에서 나왔다. 수능 특강에서 나왔지만 계산이 복잡할 수 있다. 그러면 내 평소에 공부를 하면서 내가 계산도 어디서 잘 안 되는지 혹은 번분수, 유리수를 무리수 막 바꾸고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 내가 그런 게 잘 안 된다면 그런 걸 막혔을 때 난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인지 평상시에 공부하면서 연습해야 돼. 예를 들어 문제를 푸는데 이거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못 풀겠어요. 혹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나한테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근데 나도 근데 이거는 계산해야 되는 문제야 라고 말해줄 수도 있고 이거는 이렇게 접근하면 훨씬 계산이 간단해져 라고 말해줄 수도 있잖아 하면서 평상시에 공부할 때도 이거 당연히 하지만 우리가 계산이 어려운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도 문제를 다 못 볼 수 있으니 계산을 하는 게 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너무 계산이 복잡하면 내가 아이디어를 잘못 가졌나? 아니면 내 계산 실력이 조금 부족한 건가? 이거를 나 스스로 좀 진단을 하면서 한 문제 한 문제를 시험 문제에 첨삭하듯이 좀 공부하면 좋지 않았을까? 해서요. 너무 나의 욕심은 좀 더 컸지만 이걸 일단 우선 목표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수능 특강 너무 중요하다. 당연히 다 알고 있을 얘기. 그러면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자신감 갖고 하자. 기출문제 우리 많이 풀어봤을 때보다 훨씬 낫잖아 솔직히. 이것만 다 맞춰줘도 괜찮았잖아. 아마 대다수의 친구들이 시험 못 봤다면 이것 때문에 시간 분배 못해서 그런 거잖아. 그치? 그러면 평상시에 준비할 때도 계산 문제 복잡하면 어떻게 할지 이번 시험이 나 어떡하지? 재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자신감을 갖고 내가 어떤 식으로 좀 더 공부를 했으면 좋았을까? 이런 걸 느끼는 시험이 됐기를 바랍니다. 문제풀이보다 잔소리가 더 길었지만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